인공지능, 즉 AI 다음은 로봇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새로운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바로 국가 로보틱스 전략인데요. 미국의 산업 정책이 지금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고 또 그 뒤에 숨겨진 지정학적, 경제적 파장은 과연 얼마나 클지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2025년 12월 4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로봇 산업,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소식 하나가 오늘 AI 반도체는 물론이고 로봇 관련 기업 투자자들의 심장을 정말 뜨겁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열기는 고스란히 국내 증시로까지 이어져서 관련주들을 일제히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기폭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볼 이야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로 주목받는 피지컬 AI가 도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역시나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있겠죠. 그 현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로보틱스 산업이 가진 빛과 그림자, 그러니까 제조업 부활이라는 희망과 일자리 문제라는 딜레마를 분석하고 업계가 제시하는 인간과 기계의 공존 비전은 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 정책이 어떻게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와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그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함께 맞춰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다음에 진짜 격전지,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지금까지 AI 논의가 주로 디지털, 데이터 세상에 머물러 있었다면요. 이제 그 전쟁터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 물리적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AI 재발 가속화 계획을 넘어서 이제 국가 로보틱스 전략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확 옮기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서 있고요. 그가 이미 로봇 산업의 핵심 CEO들을 직접 만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 사실상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죠. 심지어 내년에는 관련 행정명령까지 고려될 정도로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산업 하나를 키우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껏 뒤처졌던 경쟁력을 단숨에 뒤집어 보겠다는 아주 절박한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인 피지컬 AI란 정확히 뭘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쉽게 말해서요, 인공지능의 그 똑똑한 두뇌, 즉 연산 능력이 로봇이라는 물리적인 몸을 갖게 되는 기술입니다. 이걸 통해 AI가 가상세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만지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업계에서는 현대 로보틱스를 바로 이 피지컬 AI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로봇 업계의 리더들의 이 한마디가 피지컬 AI의 중요성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로봇은 AI의 물리적 표현입니다. AI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로보틱스 발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인 AI랑 하드웨어인 로봇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 중 하나만으로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아주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근데 왜 하필 로보틱스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일까요? 그 답은 바로 지정학적 경쟁,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정말 치열한 기술 패권 다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위기감이 피부로 느껴지실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산업용 로봇의 수를 보면 중국은 무려 180만 대에 달해요. 그런데 미국은요? 45만 대, 중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제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에서 미국이 얼마나 크게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고요. 이 생산성의 격차는 곧 국가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이제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조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뭐냐면요.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2035년, 그러니까 불과 10여 년 뒤에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규모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놓치면 안 되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다는 뜻이죠. 이 거대한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절박함. 바로 이게 미국의 국가 로보틱스 전략을 이끄는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인 셈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로보틱스가 가진 빛과 그림자,
즉, 미국 제조업이 마주한 딜레마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제조 부활이라는 아주 밝은 희망을 주지만 동시에 일자리 대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드리우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로봇 기술 덕분에 해외로 나갔던 공장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는 있겠죠.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자리도 함께 돌아올까요? 아니면 텅 빈 사람 없는 유령 공장만 늘어나게 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로봇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적인 논쟁 포인트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층에게 반드시 답해야 할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지 상반단 견해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회의적인 시각부터 보죠. 전미경제연구소, NBR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화는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또 임금까지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첨단 자동화 협회 같은 곳에서는 아주 낙관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로봇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회사가 더 성장하게 되고 결국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될 거라는 논리죠.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런 우려에 대해 로봇 업계가 스스로 내놓은 해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인데요. 이들은 대체가 아니라 협업에서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스타트업인 앱트로닉의 CEO 제프 카르데나스의 이 말은 업계의 비전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인간 대 기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관점은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주는 최고의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존이 가능할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경로를 4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근로자들이 로봇을 만들고, 둘째, 그 로봇을 공장에 배치하고 설치합니다. 셋째, 로봇들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죠. 마지막으로 로봇이 유용하거나 단조로운 일을 대신해주면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복잡한 일에 집중하면서 증강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은 로봇의 주인이자 파트너로서 더 높은 차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비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미국의 국내 로보틱스 전략이 어떻게 국제 무역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과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등장합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미국의 로봇 산업 부흥을 이끄는 바로 그 인물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무역 발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미래 기술 경쟁과 현재 무역 관계가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양국의 협력 과정이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월 14일 양국이 전략적 투자 MOU를 맺고요. 불과 2주도 안 된 26일에 한국의 집권 여당이 국회에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1일 미국 상무장관이 관세 인하를 공식 확인하며 화답하죠. 거의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아떨어지는 흐름입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역시 핵심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5%로 인하된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조치가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이건 정말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또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아예 없애서 0%가 됩니다. 자동차와 항공우주, 이 두 핵심 산업에서 양국의 공급망을 더욱 단단하게 묶겠다는 명확한 의지 표명인 셈이죠. 러트닉 장관의 이 발언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미국 투자에 대한 한국의 약속은 우리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의 일자리, 그리고 산업을 강화합니다. 결국 국가 로보틱스 전력이든 한국과의 무역 합의든 미국 경제 강화라는 똑같은 목표를 향한 서로 다른 방향의 접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국내적으로는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같은 미래 산업을 육성해서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 대비하고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한국 같은 핵심 동맹국과 무역 관계를 더 돈독히 해서 기존 주력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이 두 전략이 추구하는 공통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생산기지와 좋은 일자리를 다시 미국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미래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드는데 미국의 핵심 파트너가 될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에서 뒤처지게 될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한국은 가장 유력한 파트너 후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경제 지도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각 나라가 어떤 전략적인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